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제의 유래, 그리고 이에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그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18세기 그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신용의 저자인 더글러스는 기술은 총생산과 근로자 소득 간 그 격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진보 진영은 시민권을 보장하고 또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보수 진영은 제도 운영이 간단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등 그 다수의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일군 그 엄청난 부를 사회에 그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 국제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생 고용 개념이 무너지고 임금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국제무대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경제학자 그 가이 스탠딩은 세계화와 그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으로 노동시장에서 위치가 불안정한 이른바 프리카리아트 계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그 격친격으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불안과 또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제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1인당 $1,000를 3차례나 지급을 했고, 일본은 $830, 홍콩은 $1,300, 그리고 한국은 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소득제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한국에서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기본소득제는 내년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당시 그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과 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양극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처음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단순히 대선 정책 공약 차원을 넘어서 이를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 그 호남 청년들은 기본 국가로 청년 모임을 지난 6월 27일 출범시켰고, 또 지난해 9월 창립된 기본소득 지방협의회는 출범 당시 49개였는데 최근에는 79개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제안은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 청년 배당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민 기본소득까지 확대를 해서 이름은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경기도는 무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제공되는 기본 주택과 또 국민 누구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3% 금리로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과 관련된 정책 및 정치 활동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지자들도 그 이재명발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 기본소득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야당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상위성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또 기본주택은 유토피아도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석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소주성과 똑같은 세주성,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얘기죠. 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을 끄집어내면서 나를 욕하려면 국민의힘 간판부터 바꿔달라고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당 그 대표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세금을 더 걷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다르다면서 자기는 이재명 기본소득에는 명쾌히 반대한다라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개 질의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논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대선에서 핫 이슈로 나타날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준비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인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내 그 대권 경쟁자들 역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을 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주장이 공정한가라고 그리고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나라를 설익은 기본소득론으로 실험장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아주 정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신자유주의적 속임수라고 비판한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은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도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위 1% 고액 월급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 기획재정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의 논리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재명발 기본소득제가 여야 주요 후보들 간 핵심 쟁점으로 발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정치적 그 이해득실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대선 주자 간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기본소득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의제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제 전문가 출신 다른 대선 주자들을 제치고요. 네.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 실시한 조세일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중 경제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물었더니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은 부권한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으로 인해서 다른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언론과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로 인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본소득제는 일부 인사들이 오해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수록 이를 제안한 이재명 지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2007년의 그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한반도 그 대운하 공약이 생각이 납니다. BBK 사건 등 자신에 대한 야권의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는 무시하면서 이명박 후보 자신은 대운하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그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또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대운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대운하 공약으로 2007년 대선의 그 의제를 선점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를 정치 세력화하는 이명박 캠프의 선거 전략에는 높은 점수를 준 바 있습니다. 네.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행동이 2007년 그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그 대공화 공약은 경제성이 좀 빈약하지만 기본소득은 상당히 매력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문제입니다. 그 기본소득제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소득제 조입에 아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제 안이 찬성 23%, 반대 77%로 그 부결될 이유 역시 대규모 증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국내 그 시민단체인 랩 2050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연 187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증세 없이 기존 복지제도 개편과 또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랩 2050이 주장하는 기존 제도의 개혁 역시 기득권의 반발이 클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는 증세나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서 표를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무책임한 대중 인기 영합적 정치인을 비난을 감내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해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많은 장점이 있는 기본소득제 공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집권 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전문가 각계 대표로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 컨센서스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제 실시에 따른 만성적인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976년부터 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와 같이 기본소득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국민 합의가 가능한 제도 개혁과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시키고 적립된 그 지금의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 실시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참고로 그 알래스카주는요, 주 헌법에 석유 판매에 따른 주정부 수입을 알래스카 연구 기금 계좌에 입금을 하고요. 또 이 기금에서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연구기금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석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기금 수익과 이제 배당금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같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추가적인 재정 적자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주민당 그 배당금 규모는 연 한 1,600달러였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공정한 법 집행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새로 발굴해서 대선에서의 의제 선점 행보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안으로 또 부예소득세, 안심소득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부예소득세는 영국의 그 정치학가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가 1940년대 초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안을 한 것입니다. 그 후 그 신자유주의 학파의 거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1960년대 이 안을 주장을 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부의소득세 역시 시범사업만 실시됐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는 그 국민의힘당 유승민 의원이 부예소득제를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책 참모로 발탁된 이석준 전 기재부 차관 역시 그 최근 저서에서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제도와 또 조세 감면 제도의 개편을 통해 조달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부예소득세는 필요 재원 규모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의 실施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 비용과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른바 근로의욕 상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또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현대 복지국가 철학의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의한 그 사회권 보장 원칙에 아주 충실하지만 부예소득세는 저소득층만 보호하면 된다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2010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 보편적 복지론에 입각한 무상급식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예소득세가 그 저소득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반면 안심소득제는 그 차익의 일정 비율만 보상해 줌으로써 필요 재정 규모와 또 근로자 의욕 감퇴 문제를 줄여보자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당수 그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제는 추진 비용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제를 그리고 근로 의욕 감퇴 측면에서는 부예소득세를 보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고 또 소득 조사에 따른 행정 비용과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남아있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상목 컬럼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균형된 시각에서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대표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 케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인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험되는 급진적 아이디어다. 이성적임과 공평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장 주된 정당성은 사회적 정의에 있다. 즉 토지, 천연자원, 지적재산과 같은 사회의 모든 집단적 부에 소득이 점점 집중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이 집단적 부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반드시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개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경제 시스템을 제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